침대 아래에서 들려오는 엄청난 진동, 벽이 갈라지고 천장에서 먼지가 쏟아집니다. 지진이야. 일어나. 단 몇 초 만에 모든 일상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집도 학교도 친구들의 집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희망 없이 지내던 그때의 70년 전의 약속이 어떻게 한 소년의 삶을 완전히 바꿨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 함께 살펴볼게요. 여기서 잠깐. 보시기 전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계속해서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알렉스입니다. 튀르키예에 살고 있으며 중학생이죠. 몇 년 전에 우리 가족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정확히 새벽 4시 17분에 제 침대 아래에서 들려오는 깊고 울리는 진동에 잠에서 깼어요. 처음에는 그저 제 상상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곧 방 전체가 너무 심하게 흔들려서 제 침대 옆 탁자에 있던 스탠드가 날아가 바닥에 떨어졌답니다. 지진, 지진. 저는 이불을 젖히고 침대에서 뒤뚱거리며 내렸습니다. 제 심장은 북처럼 쿵쿵 뛰었어요. 천장에서 먼지가 내려와 제 교과서와 인형들 위에 내려앉았죠. 벽에 걸린 사진들이 미친 듯이 흔들리다가 날아가서 유리가 액자를 뚫고 나왔어요. 마치 집 자체가 저를 굴려버리려는 것처럼 바닥이 제 발 밑에서 기울어졌답니다. 알렉스, 일어나. 지진이야. 저의 아버지가 외쳤어요. 그의 목소리는 경보처럼 날카로웠죠. 아버지가 제 방문을 밀어 열었을 때 저는 복도가 절대 구부러져서는 안 되는 방식으로 휘어지고 꼬이는 것을 보았어요. 아버지는 파이살 할아버지를 그의 강한 팔로 안아 올리셨습니다. 할아버지의 눈은 두려움으로 커져 있었지만 비명을 지르지 않으셨어요. 할아버지는 오래된 군복 재킷을 꽉 쥐고 저를 똑바로 바라보셨답니다. 자, 알렉스. 할아버지를 밖으로 데려가는 걸 도와줘.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떨리는 벽을 향해 무거운 방문을 밀었어요. 한 번의 큰 밀어냄으로 문이 열렸죠. 먼지가 제 코를 채웠고 눈물이 났어요. 저는 눈을 깜빡이고 머리를 맑게 하기 위해 깊은 숨을 들이마셨답니다. 거실은 더 심했어요. 소파가 바닥을 가로질러 미끄러졌습니다. 책장 전체가 책과 부서진 나무의 폭포처럼 무너져 내렸죠. 이웃들이 창문을 통해 소리치고 있었고 공포에 질린 목소리들이 갈리고 으르렁거리는 소리와 섞였어요. 몇 초마다 땅이 또 다른 폭력적인 경련을 일으켰답니다. 저는 무릎이 휘청거리는 것을 느꼈고 아버지가 저를 붙잡아 주셨어요. 가까이 있어. 그가 말했죠. 할아버지 손을 잡아. 우리는 함께 있어야 해. 저는 할아버지의 주름진 손을 꽉 잡았어요. 그의 다리가 떨리고 있었지만 그래도 최대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계셨어요. 할아버지는 저에게 기대셨고 저 또한 할아버지에게 기댔어요. 현관문이 짧은 복도 끝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열쇠가 이미 자물쇠에 꽂혀 있었고 자유롭게 돌아갔어요. 또 다른 큰 흔들림이 닥쳤을 때 우리는 밖으로 쏟아져 나갔답니다. 현관 계단이 갈라지면서 차가운 밤 공기 속으로 먼지들이 밀어 닥쳤어요. 아버지가 계속 움직여 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밖에서 저는 밝은 가로등과 소용돌이치는 먼지를 보고 눈을 깜빡였어요. 세상이 이렇게 이상하게 보인 적이 없었는데 마치 흑백 영화가 잘못된 것 같았죠. 자동차들이 출렁이며 움직이고 있었고 거리 표지판이 시든 꽃처럼 구부러졌답니다. 저는 무겁고 크게 들리는 제 자신의 숨소리를 들었어요. 저는 겁에 질려 있었지만 또한 제 안에서 도움을 주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여동생 자라가 잠옷을 입고 테디베어를 안은 채 우리 뒤에 서 있었어요. 그녀의 눈은 커져 있었죠. 저는 용감하게 보이려고 노력하며 허리를 굽혀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 자라. 우린 괜찮을 거야. 그때조차도 저는 그것을 완전히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제 여동생의 손을 잡았고 그녀는 꽉 쥐었답니다. 우리는 서로를 꼭 붙들었어요. 저는 할아버지를 올려다보았죠.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고 처음으로 저는 희망을 느꼈어요. 땅이 다시 떨렸지만 저는 자라의 손을 더 꽉 잡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함께 버텨야 해. 한 번 더 크게 말했고 한 걸음씩 우리는 어두운 밤 거리를 헤쳐나갔습니다. 지진이 일어난 다음 날 아침
저는 지저분한 텐트 안에 얇은 폼 매트리스 위에서 잠에서 깼어요. 하늘은 창백한 회색이었고 찬 공기가 캠퍼스의 작은 구멍들을 통해 살금살금 들어왔답니다. 밖에는 수천 개의 다른 텐트들이 제가 볼 수 있는 한멀리까지 뻗어 있었어요. 마치 천과 기둥으로 만들어진 도시 같았죠. 제가 보는 곳마다 사람들은 지늘기 묻은 부츠를 신고 느릿느릿 걸어 다녔습니다. 땅은 미끄러웠고 웅덩이들은 부서진 가로등을 비추고 있었어요. 저는 눈을 비비고 일어났죠. 제 잠옷은 땀과 먼지로 축축했습니다. 제 여동생 자라는 얇은 담요 아래 몸을 웅크리고 젖은 테디베어를 안고 있었어요. 그녀는 작고 겁에 질린 모습이었죠. 저는 기어가서 속삭였습니다. 야, 자라 오빠 여기 있어. 그녀는 크고 피곤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어요. 배고파, 그녀가 조용히 말했답니다. 저는 머리를 밖으로 내밀었어요. 자원봉사자들이 빵 한 조각과 작은 치즈 패킷이 담긴 평평한 골판지 트레이를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트레이 2개를 가져왔죠. 하나는 저를 위해, 하나는 자라를 위해. 그리고 서둘러 안으로 돌아왔어요. 우리는 떨리는 손으로 먹었고 부스러기가 무릎 위로 떨어졌답니다. 슬픈 현실이었지만 정말 꿀맛 같은 맛이었어요. 아침 식사 후 아버지와 어머니는 손 씻는 곳을 설치하는 것을 돕기 위해 밖으로 나갔습니다. 각 가족당 하루에 오직 5리터의 물만 있었어요. 그것으로 마시고 요리하고 씻는 것을 해결해야 했죠. 사람들은 차가운 물이 떨어지는 2개의 수도꼭지를 위해 긴 줄을 서서 기다렸답니다. 저는 얇은 재킷을 입고 떨면서 줄을 서 있었어요. 제 옆에는 신발이 찢어져서 우는 작은 소년이 있었죠. 저는 제 여분의 신발을 벗어서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수줍은 미소로 밝아졌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고맙다고 여러 번 말했어요. 우리 텐트로 돌아왔을 때 할아버지가 낮은 의자에 앉아 계신 것을 발견했어요. 할아버지는 자신 옆에 바닥을 토닥거렸죠. 앉거라, 알렉스. 그가 부드럽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다리를 꼬고 앉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눈을 감고 추억에 잠기셨어요. 내가 젊었을 때 한국에서 싸웠단다. 할아버지는 이야기를 시작하셨어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느렸지만 진중하셨답니다. 모든 것이 부서져 있었지. 도로, 집, 학교.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서로를 도왔단다. 날마다. 그들은 음식과 물을 나눴지. 그들은 집을 재건했어. 저는 할아버지의 입술이 움직이는 것을 지켜보며 한국의 먼지 나는 거리, 나란히 일하는 가족들을 상상하려고 노력했어요. 저는 희망의 불씨를 느꼈습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한국에서 사람들이 재건할 수 있었다면 아마도 우리도 여기서 재건할 수 있을 거야. 밖에서는 또 다른 여진이 텐트 기둥을 흔들었어요.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자라가 저를 꽉 안았죠. 저는 그녀를 팔로 감싸고 괜찮아, 우리는 함께 지켜야 해라고 속삭였어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급히 들어와서 우리가 안전한지 확인하셨답니다. 하루 종일 저는 어머니가 담요를 나눠주는 것을 돕고 할아버지가 한국에 대한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실 때 앉아서 듣곤 했죠. 가끔 저는 질문을 했습니다. 할아버지, 그들은 어떻게 그렇게 빨리 재건했어요? 할아버지는 미소 지으시며 대답하셨어요. 열심히 일하고 친절하게 대하고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청하는 거란다. 오후가 되자 해가 구름 사이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먼 산 위로 무지개를 볼 수 있었어요. 그 밝은 색깔들은 약속처럼 느껴졌답니다. 천막 안의 사람들은 나와서 그것을 보고 미소 지었어요. 아이들은 얼굴을 젖은 천막에 대고 손가락으로 가리켰죠. 잠시 동안 우리 모두는 추위와 두려움을 잊었어요. 우리는 그저 무지개를 보며 모든 폭풍 후에 일상이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기대했답니다. 그날 밤 저는 자라가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자리에 누울 수 있게 도왔어요. 저는 그녀에게 제 여분의 담요를 주었고 그녀는 고마워, 오빠라고 속삭였죠. 그녀의 테디베어를 가까이 두었어요. 그리고 저는 제 새로운 취침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저는 작은 평화를 느꼈어요. 이 부서진 텐트 도시에서도 저는 우리가 도움을 찾고 새로운 삶을 건설할 수 있다고 믿었답니다. 마치 할아버지의 한국에 관한 이야기처럼요. 저는 멀리서 들리는 목소리와 진흙 땅을 밟는 발자국 소리에 잠에서 깼어요.
우리 텐트 밖에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답니다. 저는 밖을 들여다봤죠. 사람들이 작은 무리로 모여서 입구 쪽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제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차가운 천막 안에서 며칠을 보낸 후 이렇게 갑자기 도움이 도착할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저는 낡은 신발을 신고 자라의 손을 잡고 서둘러 밖으로 나갔답니다. 아침빛은 약했지만 바람에 펄럭이는 밝은 깃발들을 볼 수 있었어요. 저는 눈을 깜빡였죠. 그 깃발들은 빨간색, 하얀색, 파란색의 한국 국기였답니다. 한국에서 우리를 돕기 위해 팀이 멀리까지 와 있었습니다. 녹색 조끼를 입은 키 큰 남자가 앞으로 나섰어요. 그는 마이크를 들고 명확하고 친절한 말로 이야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는 한국에서 왔습니다. 70년 전에 여러분이 우리나라를 도와주셨던 걸 잊지 않고 이렇게 왔습니다. 한국은 친구를 절대 잊지 않습니다. 저는 눈에 눈물이 맺히는 것을 느꼈답니다. 저는 믿기지 않았지만 여기 오래전의 은혜를 갚으러 온 그들이 내 눈앞에 있었어요. 저는 자라의 손을 꼭 쥐고 속삭였습니다. 한국,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지? 자원봉사자들은 따뜻한 담요, 쌀, 조리 냄비가 담긴 상자들을 텐트로 운반했어요. 녹색 조끼를 입은 아저씨는 텐트 안으로 들어와 무릎을 꿇고 파이살 할아버지를 올려다봤어요. 파이살 할아버지, 그는 서툰 튀르키예어로 말했죠. 할아버지께서 한국 전쟁에서 저희 나라를 도와주셨던 걸 들었어요.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할아버지의 눈은 감사함으로 가득 찼어요. 할아버지는 깊이 고개를 숙이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고맙습니다, 한국. 계속해서 할아버지는 반복하셨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들이 빨간 담요 더미를 내리는 것을 지켜봤어요. 각 담요는 두껍고 따뜻했답니다. 며칠 동안 얇은 텐트에서 떨었던 사람들은 담요를 자신의 주위에 두르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다음으로 자원봉사자들은 이동식 부엌을 설치했어요. 큰 냄비에 스프와 밥이 찬 공기 속에서 김을 내뿜었죠. 금세 맛있는 냄새들이 천막 주위를 따뜻하게 감싸기 시작했어요. 아직도 그때의 그 냄새는 절대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분들은 국자로 스프를 그릇에 나눠주었습니다. 뜨거운 스프는 마치 따뜻함 그 자체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한 모금씩 마실 때마다 눈을 감았죠. 저는 할아버지의 말씀이 제 마음속에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점심 식사 후 몇몇 아이들에게 텐트 주변에 작은 상록수를 심는 것을 도와달라고 요청했어요. 이 나무들은 재난 후에도 생명이 다시 자랄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킬 거예요. 그가 설명했죠. 그는 저에게 삽을 건넸어요. 제 손은 흙투성이었지만 저는 열심히 파냈답니다. 자라는 제 옆에 묘목을 심고 그 뿌리 주변에 흙을 두드렸어요. 함께 우리는 물뿌리개로 물을 주었죠. 그는 저에게 엄지손가락을 들어보였죠. 잘했어요. 그는 영어로 말했어요. 저는 웃으며 응답했답니다. 그 순간 저는 우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했어요. 바다와 시간을 넘어서도 서로를 돕는 것이었죠. 그날 끝에 한국팀은 짧은 의식을 위해 가족들을 모았어요. 그들은 한국과 튀르키예, 영원한 친구들이라고 쓰인 현수막 아래 서 있었답니다. 해가 지평선 아래로 내려갈 때 저는 여분의 담요 그리고 부푼 마음을 안고 우리 텐트로 돌아왔어요. 한국에서의 방문은 모든 것을 바꿨답니다. 지진 이후 처음으로 저는 우리가 재건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리고 진정한 우정은 어떤 거리도 넘을 수 있다는 것을요. 한국팀의 방문 다음 날 아침 저는 설렘과 긴장이 섞인 마음으로 건설 현장으로 걸어갔어요. 제 학교 가방은 평소보다 무겁게 느껴졌지만 오늘 새 집을 짓는 것을 도울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그것을 메고 갔답니다. 자라는 할머니와 함께 텐트에 남았기 때문에 저는 혼자서 진흙투성이 들판으로 걸어가면서 조금 더 용감하게 느꼈어요. 현장은 분주했어요. 밝은 노란색 크레인이 강철 빔을 하늘로 들어올렸죠. 안전모를 쓴 작업자들이 지시사항을 외쳤습니다. 지난밤 비로 땅은 여전히 물렀고 걸음마다 두꺼운 진흙 속으로 발이 빠졌어요. 저는 한번 미끄러져서 벽돌 더미에 몸을 지탱했답니다. 진흙이 제 다리에 튀었어요. 친근한 미소를 지닌 키 큰 남자가 저에게 손을 흔들었어요. 다시 온 걸 환영해.
일할 준비됐니?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침을 꿀꺽 삼켰어요. 네, 선생님. 그는 저에게 작은 삽을 건네주었죠. 여기 땅을 평평하게 해야 해. 기초를 위해 이 자리를 평평하게 만드는 것을 도와줘. 저는 삽손잡이를 꽉 쥐고 진흙 속으로 밀어 넣었어요. 생각보다 무거웠답니다. 젖은 흙을 들어 올려 옆으로 옮길 때 제 팔은 떨렸어요. 지우라는 이름의 한국인 자원봉사자가 제 옆에 무릎을 꿇고 토양을 다지기 위해 발로 어떻게 누르는지 보여주었답니다. 이렇게 해요. 그녀는 부드럽게 밟으며 말했어요. 알겠어요. 저는 그녀의 움직임을 따라하며 말했죠. 삽이 땅에 부딪히는 소리가 열린 공간에서 크게 들렸어요. 우리는 나란히 일했고 저는 뜻밖의 자부심을 느꼈답니다. 30분 후 땀이 제 이마에서 흘러내려 진흙과 섞였습니다. 저는 잠시 멈추고 물통에서 물을 한 모금 마셨어요. 현장 건너편에서 저는 첫 번째 벽이 올라가는 것을 보았답니다. 연한 녹색으로 칠해진 미리 만들어진 패널이 제자리에 미끄러져 들어갔어요. 그것들은 거대한 퍼즐 조각처럼 딱딱 맞춰졌죠. 우리 집 옆에 있는 집은 이미 창문 틀이 있었답니다. 한국은 전쟁 후에 일어섰어요. 저는 할아버지의 말씀을 기억하며 소리내어 말했어요. 지우는 미소 지었죠. 네, 한국은 전쟁 후에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러분의 무너진 집들을 짓기 위해 같이 돕고 있어요. 저는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감사합니다, 한국. 다음으로 저는 무거운 나무빔을 나르는 팀에 합류했어요. 2명의 튀르키예 작업자가 한쪽 끝을 들었고 2명의 한국인이 다른 쪽을 들었죠. 저는 중간에 끼어들어 가운데를 들었답니다. 빔은 제 장갑 아래에서 단단하고 거칠게 느껴졌어요. 우리는 그것을 진흙을 가로질러 나르며 반쯤 지어진 벽 사이를 헤집고 나갔답니다. 안전한 집을 짓가 위에 하나 되는 느낌이 너무 뿌듯하고 보람차게 느껴졌습니다. 기초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 우리는 빔을 금속 브래킷 위에 올려놓았어요. 작업자가 렌치를 사용하자 불꽃이 튀었죠. 빔이 딸깍하고 맞아 들어갔어요. 저는 뒤로 물러서서 바지에서 진흙을 털어내고 우리의 작업을 감탄하며 바라보았어요. 한 개의 빔을 끝냈고 앞으로 더 많은 빔이 남았답니다. 점심 식사 후 저는 작은 그룹을 따라 집 주변에 꽃을 심으러 갔어요. 플라스틱 화분에는 밝은 노란색 데이지가 담겨 있었죠. 작은 삽으로 저는 작은 구멍을 파고 각 꽃을 새로운 자리에 심었답니다. 태양이 제 등을 따뜻하게 했고 저는 우리가 텐트에서 자는 동안 이 꽃들이 어떻게 피어날지에 대해 생각했어요. 그것들은 무너진 벽 사이에서 희망을 보여주는 작은 선물같이 느껴졌습니다. 떠나기 전에 지우 누나는 저에게 빨간 담요를 건넸어요. 당신 가족을 위한 거예요. 그녀가 말했죠. 한국은 친구를 절대 잊지 않아요. 저는 미소 지으며 담요를 안았어요. 그런 다음 저는 자라와 할머니에게 보여주고 싶어 진흙바닥을 힘차게 밟으며 집으로 달려갔답니다. 우리 텐트에서 저는 바닥에 담요를 펼쳤어요. 자라의 눈이 반짝였죠. 할머니는 저를 꽉 안아주셨어요. 봐. 저는 부드러운 천에 손을 대며 말했답니다. 그날 밤 저는 따뜻한 담요 아래 누워 자라의 등을 부드럽게 토닥였어요. 내일은 더 많이 지을 거야. 저는 속삭였죠. 그녀는 졸린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반쯤 지어진 벽과 올라가는 빔들을 생각했답니다. 저는 제 손을 이끄는 한국인들의 손을 생각했어요. 새 집들이 완성된 몇 주 후 저는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저는 2주간의 한국 여행에 선발되었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저 알렉스가 지진 후 우리가 재건하는 것을 도와준 나라로 비행기를 타고 가다니. 제가 가방을 꾸렸던 아침이 아직도 기억나요. 저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셔츠를 접고 칫솔을 넣고 제가 배운 단어들을 조심스럽게 적었죠. 한국 그리고 우정. 한국은 친구를 절대 잊지 않아요. 저는 그것들을 계속해서 연습했어요. 제 목소리가 우리의 작은 집에 울려 퍼졌답니다. 출발하는 날 어머니가 저를 공항까지 운전해 주실 때 저는 할머니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자라는 그녀의 테디베어를 꼭 안고 창문을 통해 손을 흔들었죠. 체크인을 할 때 친절한 항공사 직원이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즐거운 여행 되세요.
저는 감사합니다. 라고 대답하고 부드럽게 덧붙였죠. 고마워요, 한국. 비행기는 거대했어요. 제가 안으로 들어서자 손바닥이 땀으로 축축해졌답니다. 저는 창가 옆 제 좌석을 찾아 비행기가 움직일 때 밖을 응시했어요. 갑자기 우리는 활주로를 따라 굉음을 내며 달렸고 구름 속으로 떠올랐으며 저는 제 귀가 터지는 느낌이 들었답니다. 저는 이마를 시원한 유리에 대고 아래로 작아지는 세상을 바라보았어요. 몇 시간 후 기장은 인천국제공항으로의 하강을 발표했습니다. 창문을 통해 저는 반짝이는 건물들, 밝은 간판들, 그리고 매끄러운 도로들을 보았어요. 모든 것이 깨끗하고 새로워 보였죠.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입국 심사를 지나서 한국 학생들 그룹이 제 이름이 적힌 환영 표지판을 들고 있었어요. 그들은 환호했죠. 환영해요, 알렉스. 그들의 미소는 진심이었답니다. 한 여학생이 저에게 작은 튀르키예 국기를 건네주었고 다른 학생은 한국 국기 핀을 주었어요. 그것을 달고 있는 것이 특별하게 느껴졌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민지라는 가이드와 함께 서울의 높은 건물들을 방문했어요. 그녀는 네온 불빛들, 입맛을 돋우는 길거리 음식 냄새, 그리고 다채로운 상점들로 가득한 붐비는 거리를 저에게 보여주었답니다. 우리는 떡볶이를 맛보았고 그것이 제 혀를 얼얼하게 했을 때 저는 킥킥 웃었어요. 저는 또한 달콤한 호떡도 먹어봤죠. 안에 든 달콤한 시럽은 매운맛 후에 더 맛있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부산으로 여행했습니다. 기차 안에서 저는 초록 언덕과 파란 바다가 지나가는 것을 보았어요. 저는 한국어로 안녕하세요라고 말하는 법을 배웠죠. 안녕하세요. 저는 어색하게 발음했지만 모두가 박수를 치고 저를 격려했어요. 부산, 해운대 해변을 따라 걸었어요. 모래는 부드럽고 황금빛이었죠. 저는 작은 모래성을 짓고 그 위에 작은 튀르키예 국기를 꽂았어요. 민지는 사진을 찍고 말했죠. 멋져요. 일곱째 날 우리는 서울의 전쟁기념관을 방문했어요. 저는 명판에서 튀르키예 전사한 군인들의 이름을 보았을 때 가슴이 먹먹해지는 느낌이 들었죠. 눈물을 간신히 참느라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 날 제 새로운 한국 친구들은 작은 작별 파티를 열어주었어요. 우리는 선물을 교환했죠. 손으로 만든 팔찌, 엽서, 스카프. 저는 그들에게 고향에서 가져온 기념품 선물도 주었답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함께 외쳤죠. 한국, 한국, 그리고 우정. 그 말들은 약속처럼 천장 아래에서 튀어올랐답니다. 튀르키예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탑승했을 때 저는 양손을 제 가슴 위에 올리고 속삭였어요. 감사합니다. 한국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비행기가 이륙할 때 저는 도시의 불빛이 사라지는 것을 보면서 한국 땅에서의 모든 발걸음을 기억했답니다. 이 여행은 저에게 진정한 우정은 바다를 건널 수 있고 도움은 희망을 가져오며 가장 어두운 지진 후에도 밝은 날들이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저는 집으로 돌아온 후 가족과 이웃들에게 한국인의 우정, 그리고 감사의 이야기를 나누었죠. 그리고 저는 이 추억들을 영원히 간직할 것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한편 우리 마을은 달라진 느낌이었어요. 새 집들이 반듯한 줄로 서 있었고 각 집마다 한국 자원봉사자들이 심은 작은 정원과 꽃들이 있었답니다. 저는 우리의 밝은 초록색 집으로 들어가 신선한 페인트 냄새를 들이마셨어요. 창문을 통해 햇빛이 쏟아져 들어와 나무 바닥에 황금빛 사각형을 그렸죠. 저는 배낭을 내려놓고 할머니의 안락 의자로 달려갔어요. 할머니는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죠. 집에 온 걸 환영한다, 알렉스. 할머니의 목소리는 햇살처럼 따뜻했답니다. 저는 한국에서 만든 작은 사진첩을 할머니께 건네드렸어요. 안에는 비행기에서, 서울에서 민지와 함께, 부산의 해변에서, 그리고 한국 전쟁 기념관의 명판 아래에서 찍은 제 사진들이 있었답니다.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가득 찼죠. 한국은 친구를 절대 잊지 않는구나. 할머니가 속삭이셨어요. 저는 할머니를 꽉 안았답니다. 그날 나중에 아버지는 저를 그의 새 작업장으로 데려가셨어요. 아버지는 우리 집 옆에 작은 목공소를 열었답니다. 나무 판자, 망치, 그리고 못들이 벽을 따라 놓여 있었어요. 아버지는 집이 손상된 이웃들을 위해 테이블과 의자를 만들고 계셨죠. 우리는 서로를 돕는 거란다.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아버지는 저에게 끈을 건네주셨답니다. 한번 해볼래? 저는 손잡이를 꽉 쥐고 나무 조각을 매끄럽게 밀었어요. 나무 대패밥이 리본처럼 말렸죠. 왠지 뿌듯하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학교에서 저는 반짝이는 새 복도를 걸었어요. 책상과 의자는 모두 새 것이었고 칠판은 빛났답니다. 저의 일디즈 선생님은 한국 지도를 붙인 채로 저를 맞이해 주셨어요. 선생님은 말씀하셨죠. 알렉스, 너의 여행에 대해 반 친구들에게 말해주렴. 제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저는 일어서서 지도를 가리켰죠. 여기가 서울이에요. 저는 높은 건물들과 밝은 불빛들을 보았어요. 여기는 부산인데 해변과 바다가 있어요. 저는 사진첩을 들어 올렸어요. 제 반 친구들은 눈을 크게 뜨고 몸을 기울였답니다. 저는 김치를, 나무를 심는 것을, 그리고 한국인의 우정, 을 침이 튀도록 열심히 설명했어요. 그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속삭였죠. 정말 놀라워. 저는 미소 지었어요. 저는 두 나라 사이에 다리 같은 느낌이 들었답니다. 방과 후 저는 새로운 한국어 동아리에 참여했어요. 15명의 학생들과 이 선생님이 학교 현관 아래에서 만났답니다. 선생님은 한글을 칠판에 쓰고 간단한 문구들을 가르쳐 주셨죠. 안녕하세요와 감사합니다. 저는 모두와 함께 연습했어요.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때마다 저는 할아버지와 한국 자원봉사자들을 생각했답니다. 주말에는 저는 우리 집 옆에 있는 작은 정원을 방문했어요. 제가 지우와 함께 심은 밝은 노란색 데이지가 이제 키가 크게 자랐고 햇빛 속에서 그들의 꽃잎이 활짝 피어 있었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물을 주며 우리가 흙에 구멍을 파던 것을 기억했어요. 그 꽃들은 희망의 상기물처럼 느껴졌답니다. 그날 저녁, 우리 가족은 거실에 모였어요. 우리는 소파에 앉아 손을 잡았죠. 저는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한국. 당신의 헌신과 우정에 감사드립니다. 밖에서 하늘은 분홍색과 보라색으로 변했어요. 별들이 반짝이기 시작했죠. 저는 창밖으로 평화로운 마을을 바라보았어요. 더 이상 텐트는 없었죠. 더 이상 진흙도 없었어요. 그저 각 집에 따뜻한 불빛만 있었답니다. 저는 밤에 속삭였어요. 우리의 새로운 시작이 여기에 있어요. 저는 내일에 대해 생각했죠. 첫 한국어 수업, 아버지의 목공 작업, 어머니의 새 자원봉사 그룹, 올리브 나무 아래에서 할아버지의 한국 이야기. 저는 눈을 감고 미소를 지었어요. 최악의 지진 후에도 도움과 우정으로 우리는 더 나은 삶을 건설할 수 있었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의 친절 덕분에 우리 가족의 이야기는 희망, 꿈 그리고 진정한 우정은 결코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요.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이 사연의 감동을 주변 친구들과 가족에게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 하나하나가 우리 모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이야기는 더 충격적일지도 몰라요.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편 기다려주시면 정말 감사할게요. 지금까지 동감할 수 있는 이야기. 감동동감이었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